7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A-1-1 1번의 사업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지역 개발에 크나큰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지구단위 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A1-1 구역의 기존 안을 강동구청에서 서울시로 기존의 안을 서울시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각각 협의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변경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향후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개발 계획을 여러분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 지역에 계속 이렇게 어떤 미진하게 있는 지역을 보다 더 훌륭하게 개발을 하고 또 강동구청의 관문을 보다 더 산뜻하게 그렇게 가꾸는데 그 의의를 두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했고요. 일단 통성명부터 하겠습니다. 이 통성명은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의 전문가 그리고 설계사무소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자인 업무대행사 이렇게 다 참석을 했고 또 이제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설명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요, 일군 건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조합 업무, 주택사업 업무만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업무 주관사, 업무 대행사인 주식회사 알파고의 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자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맨 먼저 지금은 서울시의 모 구청의 심의위원이시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공학 박사인 도시계획의 전문가 우리 유 박사님을 여러분께 모셔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지루하셨을 겁니다.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천호지구 A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 예정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개발 계획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집을 지실 때 땅의 경계 측량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개발 계획은 뭐냐면 평면도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화장실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을 수립하는 걸 바로 세부개발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회사 설명, 과연 그러면 우리 NC는 뭐 하는 회사인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요, 그 다음에 사업지 환경 분석 세 차트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장 정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세부개발 계획이나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하신 걸 보면 시간대는 거의 각 사업을 해보면
특히 지금 은평 신사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관리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영등포구 대림 3구역 이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성모병원 뒤에 보시면 지금 940세대 해가지고 금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빨리 되는데 굉장히 빨리 가고요. 늦게 되는 데는 한없이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정비 사업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지역주택 조합을 많이 해드려고 하는데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그러면 약간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지역주택,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득이 되는 이점이 뭐냐면 주택법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임대주택을 부집이 안 져도 됩니다. 근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으로 집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 일부를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지 특별계획구역 A1-1 세부개발계획안 해가지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1호에 26,840.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데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금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됩니다.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건물을 더 높이 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들어보시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용적률은 뭐냐면 높이 올라가는 거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냐, 그 다음에 건폐율은 땅에서 얼마나 넓게 갈 수 있냐, 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천호역 인근에 있는 세부 제-A1-1구역과 A1-2구역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조건이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여가 뭐냐면 국가에다 내놓는 거죠. 도로나 뭐 여러가지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내줘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죠. 그래서 개발 기본 방향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정용도도 줘야 되고 주민 편익 시설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보시면 지금 이 형태가 기존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로 변경안으로 올라간 것은 이 도로를 직선으로 피고 이 도로 부분, 이 도로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셋백을 해서 이 면적에 이 전체 부지 면적의 약 17%를 내놓게 되면 이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줍니다. 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건물을 질 때는 지정용도라는 것을 또 제한을 둡니다. 지정용도가 뭐냐면 기존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을 30%를 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30%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도로로 내놓는 게 실질적으로 17% 정도 내놓는다고 그랬죠. 근데 30%를 더 내놓으면 거의 47%를 더 뺏기는 상황이 되죠. 근데 변경안에서 보시면은 지상에 10% 정도만 더 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요건이 뭐냐면 일반 공동주택을 지내는 계획이 아니고요. 여기에 따르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반 건물을 지으라고 사실 용도지역 상향해 주는 거고요. 단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용적률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면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용적률 체계가 여기하고 다른 게 여기에 지정용도 지상의 10% 지하의 10%를 해주게 되면 기본 용적률이 250에 허용이 350에 상한이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지구단위 수립 기준안에 따라서 정의됩니다. 따라서 지면서 기본이 230, 그 다음에 350, 그 다음에 40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지정 용도를 안 짓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지상의 10%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공공기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은 이게 그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지고 아마 금년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1월까지는 아마 결정 고시가 날 겁니다. 결정 고시가 나면 용적률 체계도 정확하게 나올 거고 지금은 강동구청에서 서울시로 상정한 예정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A1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주택법하고 도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주택 재개발로 보시는 경향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재개발조합과의 차이는 뭐냐면 법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여기는 재개발이 해당되겠죠. 지금은 예전에는 정비예정구역 도정법에 보시면 2조에 보시면 예전에 정비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빠져 있죠.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만 재건축이 되고 단독주택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많고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있는 데는 재개발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법 취지를 보시면 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가시고 이 법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은 주민들이 다 가져가는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금을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 남는 금액은 다시 그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이용해서 가져가죠. 여기에 보시면 주택법으로 하는 거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도정법으로 하는 것은 적용을 받아가지고 초과이익은 회수를 하죠. 다음에 하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2017년부터 강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안정적인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동작구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합원 모집이 예전에는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이런 모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된 거는 관할시 군구청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그 다음에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증 및 인가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죠.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토지계획사항도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 6월 3일 이후로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95%가 확보가 안 되면 인저 사업 승인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토지계약,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 조합한다 그러면 이러한 거 확보 안 하고 조합비만 받고 조합원들한테 동호수 분양해가지고 대부분 뭐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관에서 관리해주고 절대 이러한 게 확보가 안 되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 행사도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전문가 없이 그냥 쑥덕쑥덕 공론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죠. 근데 63주택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업무대 행사가 자격 요건을 가진 회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대 행사의 업무 범위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 주택 조합이 많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죠. 다음에 조합원 탈퇴 환급에서도 보시면 예전에는 탈퇴나 환급이 불가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근데 지금은 탈퇴나 환급을 규정해서 어떤 문제가 나는 여기 도저히 하기 싫다 하면 뭐 현금 청사를 하든 해서 탈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창립총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창립총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몇 분이 모여서 가칭 추진위 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 구성해서 그냥 정리해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지만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중에 20%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일반 사항은 10% 이상 찬성을 받아야만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의 책임 범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조합비 내고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내고 땅바닥 치고 울고 난리 나는 뭐 텔레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체 공사 비용의 30에서 50%까지 완전하게 시공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거나 먹튀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음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절차입니다. 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조합원 추가 모집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다음에 동호수 추첨해서 여러분들이 가시고 착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정법에 의한 것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또 임대주택으로 놀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여기에 보시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12조에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항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법 14조 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하 및 토지 면적 3분의 2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조가 뭐냐면 법 14조는 이 내용입니다. 법 14조 내용의 1호에 보시면 제5조 1항 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내용대로 해서 위반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법에서 보시면 시행령이나 법에서 보면은 정비계획 위반자는 사실은 관에서만 하게 돼 있죠.
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인데 요즘은 서울시 도시환경주거정비법 조례가 조금 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여건을 가지면 매년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정비법에 보시면 10년마다 한 번씩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면 5년에 한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재수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정법으로 가게 되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주택법으로 가나 도정법으로 가나 뭐가 좋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주택 재개발로 가면 시간이 거의 지금 바로 된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가는데 내놔야 되는 게 공공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주택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고 어떤 이득에 대한 게 조합원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국가로 가는 게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은 이렇게 바로바로 사실 즐겁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해드리더라도 간단하게 몇 분 정도는 질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역주택조합은 1군 건설사가 못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1군 그건 아닙니다. 왜 1군 건설사가 못 들어오는 그렇게 아니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죠. 그래서 동작구도 보면 네. 지수역의 A가나 그게 이제 규모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에서 다 1군 건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규모가 작으면 1군에 안 들어오죠. 1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왜 그러냐면 어느 1군 업체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95%가 권원이 확보되면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옵니다. 땅이 확보되면 확실한 건데 이거는 사업이 중단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1군 업체도 다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규모 정도 되면 1군 업체 선정해도 아마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정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문 세대수가 몇 세대가 아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도시 쪽에 법률적인 얘기 드리는 거고 세대수는 조금 있으면 우리 건축 설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다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주택법이 조금 유리하다는 쪽으로 유리한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도정법하고 주택법하고 그래도 장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택법과 도정법 장단점 사실 권한이 제가 보면 주택법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짓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약간 공공성이 있죠. 관에서 임의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오게 되면 나는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가장 극대치로 가려고 하죠. 근데 관에서 줄 때는 여기 지역에 맞게 많이 주려고 하진 않죠. 주변 경관이나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네. 아니 지금 그 재개발법이 네. 시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조건에 맞으면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법에는 네.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네. 네예. 근데 우리 쪽은 주택법은 우리가 원하면은 95% 하기만 되면은
바로 예예 뭐 내일에도 바로 딱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세부개발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요.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 어떤 게 재정비 지금 재정비가 5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죠. 예. 예. 아직도 뭐 멀었다는 얘기. 아니 지금 재정비 이제 금년 12월이나 1월에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월이에요. 예, 금년 12월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은 아 정비 사업이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예.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저기 11월 20일 날 올라가는데 올라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원래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아 강동구청이 그냥 있잖아요. 아니요 그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25년 그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 요 문서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거를 이해가 다 돌려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안 가고 강동구청이 그냥 있는데요. 어떤 게? 그게 지금 서울시에 안 올라갔다고. 아 이거요? 이거는 저는 이거는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 또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설명 그런 분들 바뀐 좀 뽑는다고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설명을 하는 게 뒤에서 들어보면 오라고 뭐 똥개 오르려고 오긴 오는데 아 예예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배포한 그 식소리에 대해서 제가 다소 변경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강동구청에서 서울시로 천호 지구단위 구역에서 특별히 구역을 상정을 해서 지금 각각 지금 협의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 때문에 제가 그 식소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욕심이겠지만은 여러분께서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입안했기 때문에 상정했기 때문에 아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식소를 좀 바꿨습니다. 이제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건 뭐 운영상 큰 문제는 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 그 특별계 구역의 A1-1번의 추진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토지 가격도 결정을 하고 또 이 개발의 방향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마침표를 찍으실 우리 200만 회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하고 200만 회장님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지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465 34호에 사는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올해 살아서 그런지 제가 추진위원장을 하러서 제가 부탁을 받고 수락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도 안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익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선호동에 들어와서 이제 2012년도에 철수를 한 유로 200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8년 가까이 만에 8년 만에 인사를 다시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따가 제 설명의 차례가 오면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분도 있고 또 뭐 지역조합에서 내 땅을 팔고 나가실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각자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할 때 우리 땅값과 지역조합을 할 때 우리 땅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지향해야만 우리 재산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은 제 설명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번에 각 파트별로 도시계획, 그다음에 설계, 이 사업을 주관해서 이끌어갈 업무 주관사 이렇게 이제 각 파트별로 다 오셨으니까 그 파트에 따라서 그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제가 왜 이제 인사말 끝내고 나서 도시업체를 먼저 설명을 하게끔 한 이유도 우리 지역이 좀 민감한 건 아닌데 서로 상반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법률적인 법규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주식회사 알파고는 30년간을 쭉 조합 일만 해왔어요. 해오시고 소개할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 업에만 계속 종사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우리 주식회사 알파고의 서독조 회장님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한 주식회사 알파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독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조금 후에 우리 건축 설계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사업 추진 방법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식회사 알파고의 서독조 회장님께서는 이 다음 순서 때 사업 개발의 방향이나 방식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앞에 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러면 아직은 마침표를 찍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러나 예정이나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이 지역에 과연 아파트가 어떻게